자, 다음 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 장 기자, 아파트에 붙은 특이한 경고문이에요. 이 어떤 얘기가 경고문에 붙어 있었죠?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예요. 옥상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네. 의뢰 그냥 옥상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저기 아파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기 그 사진에 때문입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즉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지금 날씨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거기 또 저기가 18층인가요? 굉장히 네. 고층인데 하지 말라는데 굳이 위험한 데 가서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을까요?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뭐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창의적이요?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이 추운 날 저기까지 올라갈 이유. 일단은 아주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왜 둘밖에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잠깐 동안의 착각 같은 게 지금 저런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게 만든 거 둘만 아닌가. 있다고 착각해도 딴 사람들이 보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네. 그런데 뭐 딴 사람 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아주 그 스릴과 뭐 그 절박한 애정 행각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가지 말라는 곳에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은데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옥상이 굉장히 뭐 많은 건물에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경우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옥상은 위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옥상 관리를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문 적어놨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은 온전히 그 올라간 사람들 책임으로 가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책임은 맞는데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봤을 때 예.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저렇게 경사된 지붕이 아니고 대부분 뭐 이렇게 평지처럼 평지처럼 이렇게 난간이 베란다처럼 있고, 돼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애지 행각을 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경사가 있는 지붕이더라고요. 저기 뭐 그냥 지붕입니다, 말 그대로. 저것은 뭐 저건 사고가 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경사가 있는 데인데. 돈에 애지 행각 벌이면 뭐 주위에 다 어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만 저- 보이나 봅니다. 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 출입 경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는 올라간 사람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옥상에 출입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경고문도 있어야지만 출입문을 잠궈야 돼요. 그래서 지붕을 수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잠금장치 풀고 이제 수리하신 분들 올라가서 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거 자체를 열어놓은 측에도 사실은 과실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적으로 사실은 저 남녀에게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경고뿐만 아니라 출입문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장가 기자, 일단 두 분이 위험성 굉장히 얘기 말씀하셨는데 실제 2년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대구에서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이 손목이 목도리를 사용해서 이 뒤로 묶인 상태였는데요. 옥상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서 어휴. 20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인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잘 일어나도록 잡아주지 않은 점 등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손에 묶어가면서까지 지금 옥상에서 이러고 있는데 결론 이거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그 과실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합의를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합의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 자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성분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전과도 없고요. 그다음에 난간사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고 과실에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남성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저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자 측에서 저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뭐 남성이 뭐 집행유예가 아니라 또 뭐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크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김 변호사님 말씀과 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제 여성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뭐 해코지할 의도 이런 거를 그 추정하기에는 좀 이 관계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옥상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투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살 영상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비슷하게 옥상에서 지금 위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사건들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옥상 관리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위험행위를 좀 막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정치권 소식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